씨를 홍보 대사로 쓰면서 이 과연 홍보비를 얼마를 지출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SNS를 연예인들이 올려주는 개당을 지출하는 것인지 이 SNS는 그 김희철 씨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 원주시 관계자들이 홍보차 찾아가가지고 이제 올린 SNS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과연 정말로 지역 고향 출신의 연예인으로서 선의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불했으면 그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원주시에나 관계자분들이 지금 따져볼 것은 아니고 네. 만두축제 마무리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과 가를 평가할 때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두축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정직 변호사님께서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에서 그 보궐선거 유세할 때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기사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지금 최대 격정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여야 모두 이제 막판에 표심 잡기에 나서 있는데 그래도 그 단일화를 이룬 이후에 조국 당에서 또 지원 유세를 나와준다고 한 그 마음이 좀 고맙고 사실상은 조국 당과의 민주당은 지금 많은 갈등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여야의 그 윤석열 정권 타도 이제 기치 아래에서는 또 합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좋은 그 영향력이 있는 또 행사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이죠.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좀 지원하는데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통합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된 이야기 좀 이따가 더 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소식까지 하나씩 나눠봤고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92.7 마침내 누리는 덕소 클라이맥스. 덕소역과 덕소 3폐 IC를 품고 서울을 단숨에 걸어서 한강을 누리는 999세대 대단지 스케일까지 서울 옆에 한강 곁에 덕소역 라운 프라이빗 리버폴에 10월 오픈 예정 1800-2120 라운건설. 물건은 준비됐겠지. 안동사과부터 한우, 강고등어까지 이 가격에 감당할 수 있겠어? 직거래라 가능합니다. 2024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리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득템하기 딱 좋은 날이네. 아이파크가 6천여 세대 새로운 도시를 짓습니다. 초중고 안심통합관 편리한 직주 근접 완벽한 생활 인프라까지. 호수공원 부문 아이파크 첫 번째 브랜드시티의 시작 천안 아이파크시티. 10월 오픈 예정 1811-1126 HDC 현대산업개발. 레디 스타트. CTOCL이 다시 찾아옵니다. 1만 3천여 세대의 비전과 추진 중인 하객역 KTX 송도역으로 더 빠르게 더 큰 내일을 살다. CTOCL 6단지 견본주택 개관 중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Hello, this is Daniel Henning.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평택화양의 999세대 신영지 웨디오입니다. 단지 앞 중심 상업지역과 초등학교 예정. 추진 중인 KTX 안중역까지. 미래가 좋은 집, 위치가 답입니다. 신영지웰 평택화양 선착순 분양중 1899-1210 신영. 자기야, 요즘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가 대박이래. 왜 대박이야? 바로 앞 추진 중인 초등학교, 유치원, 의료시설과 내 집 정원처럼 누리는 공원은 물론 등굣길 특화 설계까지 갖췄대. 대박이다. 우리 놓치지 말자.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10월 오픈 예정. 한신공영 92.7 MBC 라디오.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화요일 코너죠. 청년들의 정치 한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정지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잠시 인터넷이 이제 좀 연결이 끊기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멈췄었다가 지금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저희 모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너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으로도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워스트 소식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정지욱 변호사님께서 어떤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늘의 날씨 소식이었는데 남부 최대 100mm 물폭탄, 전국 대부분이 또 비 소식이 있었다.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게 이번에 여름도 길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제 맑은 그 가을 날씨를 좀 느껴볼까 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가을에 비 오고 나서 갑자기 저는 코감기도 걸리고 이 추운 날이 오니까 네. 그 가을 날씨를 만끽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커서 워스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늘이 높고 맑을 때가 이 가을만한 계절이 없는데 너무나 짧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나면 늘 갑자기 더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남부에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이제 왔다라는 소식에 워스트로 가져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워스트 소식을 비 소식을 꼽아오셨고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어떤 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원주시 하수도 요금 3년간 15%씩 단계적 인상을 워스트 소식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 원주 시민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월 910원씩 가족용은 올라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단기 손실이 한 1년에 한 200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상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보수 정권,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보수 정권은 이런 게 좀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보통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요금을 잘 안 올립니다. 안 올리고 표를 의식해서 안 올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요금을 안 올리기도 하고 버티다가 보수 정권이 바뀌면 이거를 연 200억씩 손실이 쌓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요. 연 1년에 15%의 요금을 올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3년간 올린다는 건데 그래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 아니 왜 요금을 올리냐라고 좀 애로사항을 토로할까봐 제가 좀 보수 관련된 사람으로서 좀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3년간 15%씩 단계적 인상을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쌓여 왔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네, 터지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조금 힘든 소식이다. 네. 라고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워스트 소식도 하나씩 나눠봤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이제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4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요. 여야 대표들 지금 재보궐에 실어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한 상황이에요. 또다시 투표로 심판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각 지역의 정가도 지방선거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멀리 남아있으나 그 분위기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재보궐선거인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의 당원들까지 총 출동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지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재보궐선거는 지금 아까 서두에 좀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지선에 처음으로 그 후보를 내고 있고 민주당과의 좀 불협화음이 생길 만한 일들을 감행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부산에서는 함께 또 힘을 모아서 또 유세를 함께 해주는 또 좋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향방을 잘 가늠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많은 그 퍼센트 차이가 있지 않은 채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결과 속에서 다들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각 당 대표들도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보궐선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지 정당의 그 어떠한 그 표가 쏠림 형상이 있는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늠자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가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선 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각 당들이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혹시 주변에서도 이렇게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저희 원주 지금 갑 지역의원 또 을 지역위원회에서는 네. 전부 부산으로 한 번씩 전부 그 선거 유세 지원단을 꾸려서 다녀왔고요. 지금 그 밖에는 저희가 함께 활동하였던 전국청년위원회에서 또 인천에 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부산과 인천까지.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먼 강원도 원주에서도 부산과 인천으로 함께 좀 지원 유세에 나설 만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님은 지금 지역 당원 총출동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는 뭐 말릴 수 없다고 보이지만 자발적인 정치적 활동이라 보여지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한 달 정도 한 달 살이하고 2주 살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출장 신고서를 내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물론 국회 안에서 법을 만들지만 법을 안 만들 때는 예산이나 국정 활동을 안 할 때는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당에 소속돼 있는 것이라는 핑계로 인해서 각 지역에 국민의힘 진영은 부산하고 인천에 내려가서 한 달씩 살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영은 곡성 그 광양 내려가서 한 달씩 살고 있는데 이거 지역구 주민들이 약간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에요. 네. 뭐 재보궐선거도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4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재보궐선거보다 국정감사가 더 국회의 역할로선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예. 자중해야 된다. 당 지도부들이 내려가던가 혹은 일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데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책무를 져버리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내려가서 있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당원과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당원은 월급 받는 직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 직이잖아요. 네. 월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뭐 국민들이 재보궐 선거 가서 뛰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권한에 대해서. 그런 제재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한두 명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콕 집어주신다거나, 그러실 수 있나요? 일산에 있는 한준호 의원, 민주당 어.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 곡성 가서 한 달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시작이 이제 조국 의원이 비례대표니까 전국구 의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조국 의원이 곡성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젊고 인기 있는 의원들 몇 명을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TV에 좀 나오니 국정감사에서 내가 열심히 국감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저 곡성에 내려가서 선거운동하는 게 더 언론에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돼서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한준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좀 다행히도 괜찮은 상황인 거죠? 강원도의 의원님들은 내려가서 2주나 한 달 사는 그런 물지각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직 변호사님, 옆에서 웃고 계신데 어떻게 예. 좀 생각하시나요? 그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이제 지역에 국한해서 파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사실 투표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많은 이제 불귀속한 그 권한들을 가지고 또 전국의 그 이슈들을 쫓아다닐 수 있게끔 권한이 부여된 것들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만의 특색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법으로 다시금 제한하면 앞뒤가 사실은 쉽게 맞지 않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비례는 전국구고 지역구는 지역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선입견에 갇혀지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입법에 있어서의 그 지역색을 또 반영하려는 그런 또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활동들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언제든지 좀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긴 기간 그렇게 그 시간을 허용하고 하면 그것은 또 지역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국감 기간이었다는 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지금 국감 하면서는 또 거기 자리를 접고 또 국감에 몰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총출동을 하면서
하면서 열심히 또 선거 지원 유세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정지욱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내일 결과에 따라서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뭐 당대표들의 입지도 달라지니까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지금 4개의 총 지역구 중에 호남 지역구는 민주진영으로 가는 게 확실할 것이고 인천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결국 부산 금정구가 문제인 것인데 네. 정치에는 상수론과 변수론이 있습니다. 상수는 내가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변수는 그 변수를 부리는 것인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상수였어요. 그래서 변수가 민주당 진영이기 때문에 뭐 DJP 연합을 하던가 네. 또 혹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몽준 당시 대선 후보하고 손을 잡던가 이런 변수를 부린 것인데 지금 그 공식이 깨져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상수예요. 야당이지만 그런데 부산 금정구 진영은 약간 또 다른 거예요. 네.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 진영에서 변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 진영이 소폭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굉장히 비상사태 불이 떨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할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첫 마디가 이제 금정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첫 메시지가 달리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지금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제가 예측을 저희야 뭐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예측을 하죠. 어떤 대화가 첫 마디로 나올 것이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졌다. 예. 졌다고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세상이 녹록차지 않지. 동훈아 예.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고. 네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센 발언, 성급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국민의힘이 약간 소폭 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금정구 진영도 그렇고 근데 희한한 거는 원래 광양 곡성 영광군이랑 곡성군 진영도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아까 베스트 기사를 뽑았던 정지욱 변호사님의 베스트에 제가 찬물을 좀 하나 끼얹겠자면 네. 그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손을 잡고 이제 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진들 지금 두 분 다 지금 본인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두 분 다 교도소에 갈 것이라 보여지는데 두 분 다 가게 되는 날 이 손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릴 것이다. 그때 가서 조명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당대표들의 입지가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건 명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지 정지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한시 앞도 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큰 표차가 없었고 조국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도 진보당이 또 약진세를 또 보여주는 그 지역구도 있었어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제 그 당선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가늠자로서 현재까지의 그 전국을 그 평가를 하자면 역시나 지금 야권 많이 그 지지세가 높다라는 것과 여당에 대한 그리고 집권 그 여당 외 정부에 대한 이 좀 불만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 아닌가를 네. 읽을 수 있는 현재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물론 당 대표들이야 이 지금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네. 자기네들의 또 면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정당의 앞으로의 이 지방 선거에서의 향후 그 향방을 좀 예측하는 것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12월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내년 12월까지 선거가 없어서 내년 26년? 12월 전에 마지막 선거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마지막 선거고 올해 총선을 했는데 이 총선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마감되고 이제 기소가 한두 명씩 됐는데 총 20명 정도의 현직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에 보궐선거가 못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선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11월 10일 날 그 정권 시작에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까지는 이제 선거가 없을 예정이 되면 아직 굉장히 먼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좀 천천히 준비해가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다각도로 좀 민심을 듣겠다. 벌써부터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네, 민주당에서 약간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민주당 강원도당은 뭐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실버 세대의 당직을 안 칠 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정지욱 변호사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또 다른 또 선거를 통해서 다른 청년위원장이 뽑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강원도당 같은 경우에는 도당 위원장이 바뀔 때 그냥 임명을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중간에 언제든지 또 교체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규합을 위해서는 당직 개편부터 좀 민주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좀 볼멘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선체제 준비를 위해서 미리부터 이제 좀 민주적으로 어떤 그런 자리에 대해서 조직력을 탄탄히 해야 된다.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정지욱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 민주당은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출로서 뽑히는 그 당직자들이 있는데 이 당직 선거를 통해서 또 그 계파 정치가 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시간이 꽤 있을 때 이렇게 진행돼서 다행이지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합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고 또 큰 선거에서 패배하는 또 주요 요인으로 또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봉합될 수 있는 대책들을 강원도당에서도 민주당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갈등들 좀 잘 봉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쇄신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씩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짚어볼까요? 국민의힘 진영에서요. 국민의힘 강원도당 진영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중앙 정치에 그러한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문제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각종 의혹도 있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각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얼마 전에 민주당과 합심으로 105명의 공동 발의를 받아서 지금 발의를 했고 지금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는 중앙 정치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고 있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정지욱 변호사님께서 어떤 점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강원도 민주당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강원도 도당 위원장 일단 속초라는 험지에서 지금 새로 뽑혀서 인물이 새로 발굴된 점이 좋았고 또 원주는 갑 지역위원회 여기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준성 또 위원장이 새롭게 또 당선이 되어서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스럽게 이렇게 잘 충혈되고 있다. 충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충전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좋게 평가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좀 떠나보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로 바라본 다음 지방선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강대규 변호사, 정지욱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엄마는 치킨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Corner original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호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수 인하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바로 내일이죠.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부산 금정을 비롯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끝곡으로요. 정준일의 고백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하늘,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신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맘졸이며 널 기다린 하루보다 어쩌면 혼자인 게 더 편할 테